오이란 정말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오이가 자라는 방식과 다양한 재배 방법을 보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중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밖에서 땅에 심어서도 오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쉽죠. 오이를 키울 때 가지치기를 하거나 곁순을 따줄 필요도 없고 그냥 오이가 자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너무 일찍 심지 말라는 겁니다. 오이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를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심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영국 남서부 8구역이지만 여름이 보통 덥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평균 여름 기온은 70도대입니다. 올해는 90도대까지 여러 번 올라갔어요. 섭씨로는 30도 초반입니다. 정말 오이 재배가 쉽지 않았어요. 5월 18일에 이 오이들을 심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웠고 부직포로 덮어졌거든요. 오이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흘도 안 돼서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요. 섭씨 34도, 화씨로는 93도까지 올랐죠. 여기 안에서는 섭씨 40도, 화씨 100도를 넘겼어요. 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낮에도 아침에도 오이들에게 물을 조금씩 더 뿌려줬어요. 이 엄청난 더위와 햇볕 속에서 성장점이 타버리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그 시기에는 오이들이 아직 어릴 때라 뿌리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빨리 자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햇볕과 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지 못해요. 그건 초여름에 겪는 한 시기일 뿐이고 이제는 그 시기를 잘 넘겼어요. 지금은 뿌리도 튼튼하게 자랐고 잘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씩 줄기 끝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도 8월 중순인데 여전히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배운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이 재배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이후로도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제 채널에 그 영상이 있으니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영상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추가로 알게 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오이를 수확하는 방법, 가지치기 하는 방법 등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쁜 오이가 있습니다. 이 오이들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코던 오이나 영국 오이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이 오이들은 심는 구멍에 묻은 끈을 따라 수직으로 자라며 끈의 윗부분은 느슨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이 오이들을 판매용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해 보이는 오이들을 원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크기가 워낙 좋아서 이 오이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오이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크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원하신다면 저 단계에서 수확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게 키우면 먹을 것도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꼭 특정한 크기나 단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 하나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잘라낼 겁니다. 아마도 퇴비로 쓸 겁니다. 만약 먹을 오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저걸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모양이 이상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건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죠. 저는 먹을 수도 있겠죠. 수확 바구니에 넣어서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이 수확이 끝난 후에는 아래쪽 잎들을 좀 떼어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엄지손톱을 꽤 많이 사용해서 비틀고 손톱으로 잘라내고 있어요. 하지만 칼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오이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칼을 사용해서 여러 오이를 연달아 자르면 여기 있는 35그루의 오이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약간 추측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알다시피 저는 자주 손가락을 닦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심은 36그루 중에서 단지 8그루만 살아남았어요. 6월 말까지. 바이러스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올해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었죠. 5월 말쯤에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 위쪽에 있는 두세 그루의 식물에서 약간 얼룩진 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중 2그루를 바로 뽑아냈어요. 세 번째는 그냥 남겨두고 지켜보기로 했죠.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그 식물도 결국 뽑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잎을 가지치기 해왔어요. 36그루 중 25그루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 더위 때문이었어요. 엄청난 더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에게 성공이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틱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휘감아 주는 건 주되 부드럽게 하지만 어느 정도 단단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대기에서 또 하는 일은 오이 2개 중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격이 생기죠.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건 남겨두지만 곁수는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덩굴손을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저 오이를 곁순과 함께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식물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큰 오이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오이들을 남겨두면 식물이 환상적인 수확을 안겨줄 거예요. 그리고 약 60cm 정도 길이 동안은 전혀 수확이 없게 됩니다. 60cm 줄기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회복하는 중이기도 하고 저는 이 오이들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어떤 비료나 영양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오이들은 4월 말 처음으로 퇴비만 한 번 줬습니다. 사실 그건 잘 썩은 말똥이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어떤 종류든 잘 썩은 유기물이라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장기적으로 토양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빠른 효과는 없습니다. 그건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비료가 토양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빠르게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마디마다 열매가 맺히려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한 그런 것 없이도 훌륭한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습니다. 이 식물은 최근에 주줄기를 잃었습니다. 더위에 타버렸거든요. 이건 제가 얼마나 물을 주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급수 시스템 분사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수분을 조금 덜 받고 있고 그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식물은 마지막 오이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줄기 길이를 줄일 예정입니다. 아직 8월 중순이라서 더 자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위쪽에 주줄기를 잘랐으니 이 가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단단히 감겨 있어요. 저는 옆가지나 곁순이 더 위쪽에서 나오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기에 있으니까 그게 새 주줄기 될 수 있겠네요. 모든 게 잘 되면.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안 그러면 주줄기에서 또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당장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이 식물들은 다소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이 식물들은 열매를 엄청 많이 맺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수확할 준비가 된 게 있네요. 네, 오늘 아침에는 여기 26그루의 식물에서 수확할 준비가 된 오이가 8개 있어요. 어제는 6개 정도를 땄고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에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오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도 제가 아까 언급했던 영양 공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이 항상 제가 기대했던 만큼, 오이를 키울 만큼 충분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빼서 퇴비로 쓸 거예요. 반면에 이건 좋아 보여요. 모양도 예쁘고 튼튼하네요. 그리고 여기 위쪽을 더 살펴보면 네, 아마 제가 예시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아직 어린데도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저는 제거해요. 왜냐면 식물이 이미 저건 좋은 오이로 만들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식물에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봐야 해요. 사실 여기 예시가 있네요. 저기 있는 저 작은 오이요. 보이시나요?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노랗게 변하고 있죠. 위에 있는 건 예쁜 꽃이 피어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건 멋진 오이가 될 거고 이건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모든 맞이에서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뭐가 잘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경험 방식으로 하세요. 정말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따로 영양분을 주거나 비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적당한 양만 알다시피 최대 2인치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약 1인치, 즉 3cm 정도의 아주 잘 분해된 고급 말똥퇴비와 집에서 만든 퇴비도 약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에는 앙호퇴비나 조금씩 뿌리고 있습니다. 우드칩이 아니라 실제로는 녹색 폐기물 탭인데 식물들이 통로 쪽으로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이 재배도 재미있게 하시고 이런 구조물이 없다면 야외에서 노지 오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오이는 정말 다양한 용도의 식물이니까요.